지식구조와 정치 제 14주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한자 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한자 구조와 이런 이력 이런 내용에 대해 공부를 했죠. 오늘은 한자 남은 부분을 다 공부를 하고 해서 오늘 진도를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기말 시험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한자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강의 안으로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교재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면 되겠어요. 교재는 21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214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이 지금 동자 이음모가 나오죠. 동자 이음모, 동자 이의어, 같은 글자고 글자는 같지만 소리와 뜻이 다른 그런 내용들을 지금 214페이지부터 정리를 해서 지금 217페이지까지 정리해 놨죠.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간추려서 지금 몇 가지만 몇 글자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 편자라고 하는 게 있죠. 편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편리하다 할 때는 이 편자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 소변 이렇게 할 때는 변으로 읽는다. 이렇게 같은 글자지만 뜻과 그다음에 의미 다르다고 하는 거죠. 좀 편. 그다음에 이 절자도 이게 주로 우리가 끊을 절자를 많이 쓰죠. 절단한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또는 모두체라고 뜻을 쓰입니다. 일체, 주문 상품 일체 하나, 모두체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칙자로 많이 쓰죠. 칙, 법칙, 규칙 이럴 때 칙자로 많이 쓰이지만 고칙, 즉석요리, 즉석할 때 즉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북자도 이게 북쪽, 동서남북 할 때 북쪽이라는 뜻의 북녘 북자로 쓰이지만 이게 진다는 배자, 패배한다 그 뜻으로 많이 쓰죠. 패배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석삼이라는 색의 뜻이지만 이게 참여한다, 참가, 참석한다 할 때는 또 참자로 읽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집택, 주택, 고택 이럴 때는 택자로 읽지만 또 댁으로도 읽어요. 집택, 그래요. 댁내, 택배 할 때는 이 택을 쓰지만 이 댁은 집택자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법도도, 제도 할 때는 또 법도도로 쓰지만 탁지 할 때는 또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육조가 있었죠. 탁지, 육부, 육조 이런 게 탁지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부, 호부 이런 게 있었고, 나중에 보면 탁지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량형에 관한 게 이제 탁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회복할 복자도 복자로 쓰이지만 다시 붙자, 광복절 할 때는 다시 회복한다 뜻이고, 부활한다 이때는 또 다시 부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악할악자지만 미워한다, 증오한다, 혐오한다 이럴 때는 또 오자를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열십이라는 뜻이지만 또 줍는다, 습득한다 할 때, 습득물 할 때는 습자로 읽는 거죠. 이것도 술의 거 또는 술의 차 두 가지로 읽죠. 거마비,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럴 때는 차자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와서 이것도 이제 바꿀 역자죠. 교역, 무역 이럴 때는 이제 역자로 읽지만 쉽다 뜻이죠. 난이도, 용이하다 이럴 때는 또 쉽다는 뜻 이스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고친다는 뜻이에요. 경질, 추가 경정 예산 이럴 때는 고친다는 경자지만 다시 갱자는 뜻이에요. 갱생, 다시 삶을 얻는다, 갱생 이럴 때. 그 다음에 약자도 대체로 음악할 때 풍류학자지만 또 낙원할 때는 낙자를 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산요수,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죽일 살자로 많이 있죠. 살인, 죽일 살자로 썼지만 또 줄인다, 상쇄 효과, 줄인다는 효과, 상쇄 이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물속에 잠긴다, 침몰한다,
물이 떠오른다. 떠오르고 가라앉는 거, 부침. 떠오를 부자에다가 가라앉을 침자에서 부침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을 쓸 때는 심자로 있어요. 심씨. 성씨에 심씨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고을, 동네, 마을, 고을 동자죠. 동사무소, 뭐 화곡동, 등촌동, 동할 때는 동으로 읽지만 이게 또 통한다는 뜻이에요. 또 통으로 읽어요. 통찰력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 할 때는 이걸 동찰이 아니라 통찰력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문서장자, 상장, 표창장, 뭐 이런 거요. 임명장,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상장, 된소리로 읽죠. 상장, 상장이 아니고 상장, 된소리. 문서장, 짱자고요. 그 다음에, 형상, 상태, 현상, 상황, 뭐 이럴 때는 이제 그때는 또 상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거느린다. 이 솔자는 통솔을 한다는 때는 또 거느린다, 통솔. 그때는 솔로 읽지만, 뭐 분배율, 비율, 능률 이럴 때는 이제 율자로 읽죠. 그 다음에 이 성자도 살핀다, 성묘한다, 귀성객, 뭐 이럴 때는 살핀다는 성자고, 생략한다는 뜻도 생으로 읽습니다. 생략, 성략이 아니라 생략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아줄을 읽을 때는 삭도다 이런 말이 있지만, 뭘 찾는다, 수색, 탐색, 뭐 찾는다 할 때는 색자를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말씀설, 이렇게 설명한다는데 말씀설로 읽지만, 유세, 선거할 때 유세한다 할 때는 세자를 읽는 거고, 그 다음에 기쁠 연락,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쁘다고 할 때는 주로 요 앞에 말씀문보다는 신방편을 써서 열자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기쁠 열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읽을 독이죠. 독서한다. 그때 독으로 읽지만 구두점 이럴 때는 뭐 마침표, 느낌표 이런 구두점 이럴 때는 두자로 읽습니다. 두로 읽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대체로 절름발이 파자입니다. 파행을 면치 못하다. 절름발이 파자지만 또 비스듬하게 쓴다는 비스듬히 설 피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런 문자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 견본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쭉 보길 바라고요. 뭐 시험 문제는 요 정도에서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2에 볼 것이 사자성어를 이제 정리를 쭉 했어요. 217페이지부터 해서 주요 사자성어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225페이지까지 있는데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가렴주구라고 한 게 맨 먼저 나온 거 있잖아요. 가렴주구. 이거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가머니설,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 가머니설, 개과천선, 완전히 잘못을 뜯어고친다는 거, 거두절미, 머리와 꼬리를 잘라낸다는 거죠. 거두절미. 그 다음에 경물치지, 6번. 경물치지는 우리가 실학사상일 때 경물치지, 견강부회, 억지론을 갖다 끌어붙여서 자기 주장을 갖다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71번 세옹지마, 인생지사 세옹지마,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 그 다음에 수수방관,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는 거죠. 218페이지에 와서 결리사의, 이로운 것을 보면 의로운 걸 생각한다.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제 썼던 결리사의 이런 뜻이 있죠.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견물생심.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일을 푼다. 결자해지. 결초보온, 풀을 이렇게 맺어서 은혜를 갚는다. 결초보온. 경거망동, 가벼운 행동, 고군분투, 공경에 취해서 혼자서 어렵게 싸우는 고군분투, 고육지책,
정말 어렵게 내놓은 방안, 순망치한 오른쪽에 말 그대로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리다. 순망치한. 식자우환. 아는 사람이 외려 근심이 더 많다. 식자우환. 심기일전. 마음을 바꾸어서 변화시킨다. 십시일반.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내서 밥상 하나 차린다. 10명이 숟가락을 내서 밥을 모으면 밥 한 상이 된다. 십시일반. 아전인수.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는 아전인수격으로. 양두구육. 양머리와 개 고기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양이지만 사실은 개다. 양두구육. 어부지리.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이익이죠. 이 어자는 물고기 어자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어자입니다. 어부지리. 그 다음에 고진감래. 괴로운 것이 지나가면 달콤한 것이 온다. 곡하가세.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하는. 골육상쟁. 혈육끼리 싸우는 거죠. 과유불급. 지나치면 오히려 아니한 말도 못하다. 괄목상대. 눈을 씻을 정도로 엄청 달라졌다. 구사일생. 9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다. 구일모. 정말 하찮은 것. 그 다음에 역지사지. 서로 처지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연목구어. 말 그대로 나무 옆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거. 오매불망. 오비일학.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일학. 오월동주.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탔다. 와신상담. 풀밭에 누워서 쓸개를 맛을 본다. 와신상담. 욕석부달. 너무 서두르다 보면 도착을 못한다. 금묵자흡. 시커먼 것을 가까이 하면 또 자기도 검어진다. 금상첨화. 비단 위에다가 꽃을 얹은 것처럼 더욱더 좋은 거. 남부여대.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노심초사. 너무 애를 쓰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용두삼이. 머리는 용이요. 꼬리는 뱀이다. 여기 대체로 말할 때 무슨 작심삼일 이런 거죠.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그 다음에 유비무한. 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읍참마속. 이것도 많이 쓰죠. 이거는 이제 고사가 있는 얘기죠. 제갈량이 마속에 목을 치면서 읍참마속. 이열치열. 더운 것으로 더운 것을 다스린다. 이전투구. 진흙밭에서 하는 싸움. 일거양덕. 한 번에 두 마리. 그죠? 단도직입. 칼 한 번 쳐서 정확하게 쪼개는 거. 그 다음에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동과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동고동락. 괴로움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하고. 동병상련.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일망타진. 한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모조리 잡는 거. 이르탁수.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더럽힌다. 입신양명. 몸을 세워서 출세하는 거. 자가당착. 같은 사람 말에 앞뒤가 안 맞는 거. 자격지심. 자신이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 자승자박. 자기가 끈을 깔고 자기가 묶이는 거. 자업자득 비슷하죠. 적반하장. 적이 되레 큰소리 치는 거.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 절차탕마. 옥을 갈아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 두문불출.
집 밖에 안 나가는 거, 등하불명, 등잔빛이 어둡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어를 한자로 표현한 거죠. 마이동풍, 말 위에 봄바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 막상막하,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절치부심, 이를 갈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 점입가경, 점점 더 경치가 좋아진다. 조변석계, 아침에 바꾸고 밤에 바꾸고, 조령모계 같은 말이죠. 주마간삼, 말 타고 가면서 산을 본다. 대충 본다는 얘기죠. 수박 끄달기.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말하는 진퇴양난,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천재이루, 정말 오랜만에 만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 그 다음에 멸사봉공,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적인 것을 받든다. 명약관화, 불 보는 것처럼 확실하다. 문방사우, 문방에 놓는 4개 종이붓, 먹, 벼루, 문방사우. 문전성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무라일체, 물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청천벽력,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는 거. 촌철살인, 조그만 침으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독설, 한마디 독설 같은 거죠. 7.8기,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고. 침소봉대, 바늘처럼 작은 것을 막대기처럼 크게 침소봉대. 타산지석, 남으로부터 배우는 우리가 벤치마킹 같은 거.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그죠? 발본색원, 아주 뿌리를 뽑는다는 얘기죠. 백년하청, 100년을 기다린다고 어떻게 물이 맑아질까?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이죠. 백척간두, 100척이나 되는 그 장대 위에 올라서 굉장히 위태로운 경우죠. 본말전도, 본질과 비본질이 서로 막 뒤바뀌는 거. 부창부수, 남편이 얘기하고 부인이 따라가고 되게 부부가 잘 맞는 경우. 부한해동, 우레가 울리면 만물도 같이 부한해동한다. 사고무친, 아무런 친척이 없는 사람. 사상루각, 모래 위의 집, 그죠? 그 다음에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항상 막아 낀다. 활용점정, 그림 그릴 때 결정적인 순간. 화중지병, 그림 속의 떡이다. 황골탈태, 뼈도 바꾸고 태를 벗어난. 회자정리,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다. 산의 진미, 산과 바다에 정말 맛있는 요리, 음식. 삼고초려, 이것도 이제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갔을 때 3번 찾아갔었다는 거죠. 후한무치,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 모른다 이 뜻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굉장히 많지만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보고자 하는 것이 24절기입니다. 우리 책에 226페이지에 24절기를 정리를 했어요. 이 24절기 우리 조상들이 아주 태고 쪽부터, 당군 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켜든 24개 절기입니다. 이거는 태양력입니다. 태양의 그 공전, 태양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그 양력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당군 시대부터 농사 지을 때는 양력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음력을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은 아주 태고 쪽부터 이 양력, 다시 말하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서양은 여러분 알다시피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 그 다음에 지구 공전을 밝혀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은 서양보다 약 한 3000년 이상 앞서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태양력이 없었다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이렇게 정확히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타원을 그린다고 하는 것도 찾아냈다는 거죠. 서양은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타원설을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태양력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구의 그 지축이 약간 22.5도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적도가 있고 남의 기선, 북의 기선이 있어가지고 계절이 이제 사계절이 분명해진다는 그런 걸 이미 진작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4제기는 양력입니다. 음력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표를 보면 맨 처음이 입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입춘은 대체로 양력으로 2월 4일 아니면 5일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봄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고, 우수, 경칩 이렇게 나옵니다. 충분히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정확한 날짜입니다. 대체로 3월 22일 아니면 21일입니다. 그 다음에 추분이 또 9월 23일 아니면 24일이에요. 이때도 밤과 낮의 길이 정확하게 일치해지는 거고, 동지가 이제 밤이 제일 긴 날입니다. 대체로 12월 21일 아니면 22일이고, 하지는 반대로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6월 21일 아니면 22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24개 절기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날짜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가 공전 주기가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잖아요. 365일 5시간 48분 46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시간 48분 46초를 합쳐서 4년마다 하루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4년마다 2월 29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2월 29일이 들어가면 이제 예를 들어 하지 같은 게 6월 21일이 되는 거고, 28일이 되면 이제 또 22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우리 조상들은 이미 당군 때부터 태양 주기를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고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씨를 뿌리고 뭐 김을 메고 해도 추수를 하고 했던 건 태양력, 다시 24절기에 맞춰서 했고, 일상생활은 또 태음력을 썼어요. 그래갖고 윤달을 넣고 이렇게 해서 뭐 태양 그 주기를 이렇게 맞췄던 그런, 우리 천문학이 굉장히 예전에 발전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나이 호칭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뭐 20세를 우리는 남자는 약관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방년 20세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세를 이립이라고 그러고 40세를 불옥, 그 다음에 61세를 이제 환갑, 62세를 진갑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 61세를 환갑, 62세를 진갑 이렇게 하고, 70세를 고희, 인생 70 고래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 다음에 80세를 우산 산자를 써서 산수, 그 다음 90세를 졸수 이렇게 쓰면, 100세를 상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나이에 대한 한자어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시험 범위 시작은 말이죠. 제 7주차부터 시험 범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7주차가 뭐냐면 문화스포츠, 국내 문화재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보 뭐 이런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국보, 보물 이런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국보, 보물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나이 호칭까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방식은 아직 지금 우리 학교 LMS 방식으로 이게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LMS로 볼 건지 아니면 옛날처럼 구글 클래스룸으로 볼 건지 어떻게 볼 건지 공지를 할 테니까 그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아무래도 구글 클래스룸으로 볼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하여튼 시험에 대한 내용은 공지사항으로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한번 봐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79주와 정치 그 예정된 진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자연과학부터 시작해서 인문학까지 해서 전부 우리가 예정된 진도를 마쳤고, 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해도 앞으로 여러분들 뭐 취업을 할 때 무슨 일반 상식이랄지 아니면 삼성그룹 입사 시험을 볼 때 삼성 직무적성 시험이랄지 이런 데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실용적인 부분에도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시사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수업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학기말 시험을 잘 본무를 해서 여러분들 예정했던 학점을 취득을 하고 여러분 미리 설계,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학기 동안 이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